뭐에 관심이 가시겠습니까? 배당금의 예측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과거 배당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 배당 수익률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알고 투자의 정도진입니다. 시즌1을 마감하고 갑작스럽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지난 9차시에 촬영한 배당과 기업가치 관련해서 댓글 중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잠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써주신 분들 보면 배당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요. 배당이나 배당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 대해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시작을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배당률은 그러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란 것은 말씀드린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준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배당 수익률에 투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각자 투자한 시점에 따라 배당 수익률은 그 주가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비록 투자 시점에 따라 주가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생각하신다면 뭐에 관심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배당금의 예측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해당 기업의 과거 배당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차 시에는 기업들의 배당금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관 개수를 살펴본 것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한국쉘 석유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한 주당 배당금은 17,125원인데요. 그러한 평균은 과거 이 회사의 배당 행태를 보면 최고로는 19,142원 그리고 최저로는 16,358원까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배당 성향은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그 기업의 배당금과 영업이익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령 한국쉘 석유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0.3 수준인데요. 이 수준이면 0.5를 기점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쉘 석유가 2019년에 배당할 배당금을 과거 배당금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더욱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가를 적용하신다면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배당 수익률을 산정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9차 시 뒷부분에 보면 제가 다음과 같은 산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주가는 배당금 나누기 할인율이라는 산식입니다. 이러한 주가 결정 모형은 이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생략한 매우 단순한 이론 모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산식을 언급한 이유는 보통 우리는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요. 그 방법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시각에서 현재 주가는 그 당시에 모든 투자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과거 배당금을 가지고 배당금의 평균이죠. 그걸 가지고 할인율을 산정해 볼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즉, 그 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현재 주가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쉘 석유의 할인율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당시 유튜브 촬영 당시의 주가를 평균 배당금으로 나눠주면 할인율이 5.5가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한국 쉘 석유에 대한 여러 재무나 또는 비재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보셨을 때 이 5.5%라는 할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당시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배당 행태에 따른 배당금을 예측하고 과거 평균 배당금을 기초로 현재 주가에 대한 할인율을 측정해서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활용해 보자는 것이 지난 9차 시의 방송 목적이었기 때문에 댓글에 써주신 분들이 기대했던 배당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방송에 배당 수익률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식을 보시면 주가는 배당금 나누기 할인율인데요. 이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배당금 나누기 주가로 결정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 나누기 주가가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즉, 이 산식을 적용한다면 할인율이 곧 배당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9차 시에 보여드린 이 할인율이 해당 기업의 과거 배당금 평균에 기초해서 촬영 당시 주가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배당 수익률은 투자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할인율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촬영 당시의 주가는 해당 기업의 위험에 대한 할인율만큼 정확히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지는 않으시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차 시의 촬영의 목적이 배당 수익률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에 대해선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촬영한 내용이 9차 시를 보시는 분들, 특히 배당 수익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 수익률은 매우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기업들을 보면 배당금 자체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배당 정책을 가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품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포브스 저널의 발행자이자 편집자이신 말콤 포비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진실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특정 기업을 추천하거나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 바람은 회계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숫자를 통해 기업 가치에 대한 다른 시각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댓글에 주신 여러분들의 글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